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수업 14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3. 중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그리고 2. 소단원 진한 제국이 발전하다.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36에서 37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흉노 제국의 성장 과정과 한나라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오늘 이 흉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한나라의 대외 팽창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는 우리 14번인데 우리 벌써 1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나온 단어 중에서 대외 팽창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전 찾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같이 펴놓고 보셔야 되는데 교과서 37쪽 중간에 나온 지도를 보시고요. 흉노의 위치와 그리고 한나라의 영토 또는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디다? 중국 지역이다. 이따가 사전 찾아볼 단어들 여러 가지 써놨고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나라 멸망 이후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자, 진나라가 멸망했었죠. 농민 봉기로 인해서 멸망한 이후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나라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바로 한고조라고 불립니다. 고조, 이 높을 고자, 가장 높은 할아버지다, 높은 왕, 황제, 왕이다 라고 해서 한고조라고 부르고요.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202년도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고조는 어디를 수도로 삼고 무엇을 실시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 뭔지 아시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원전 209년 흉노의 누구는 선으로 즉위하여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통합하고 한을 압박하였다. 자, 이북이란 단어 선생님이 여기 따로 추가해 놓지는 않았는데 이북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북은 사실 지금 얘기 드리자면 이보다 더 북쪽이다. 만리장성보다 더 북쪽이다. 위쪽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초원지대를 통합하고 한을 압박했다. 막 공격했다는 거죠. 이에 한 고조가 대군, 아주 많은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먼저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흉노에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흉노와 한고조 두 양자 간의 화친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 한나라의 누구를 흉노의 누구와 결혼시켜야 됩니다. 또 누가 무엇에 매년 비단과 곡물 등을 보내는 대신 무엇을 경계로 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누가 패배했다고 했죠? 그죠? 한고조가 패배했기 때문에 흉노에게 좀 더 힘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화친 조건이었다. 화친은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건데 이런저런 조건을 지키면 친하게 지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좀 많이 맺기도 했었어요. 자, 4번 갑니다. 흉노가 한과 그리고 서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던 바탕. 그 이유는 뭐냐? 우월한 무언가 있었다. 찾아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제도의 이름은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한나라 무제의 대외 활동을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에서 학습목표에서 대외 팽창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한나라의 대외 팽창. 한나라의 대외 팽창하면 바로 이 한나라 무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아까부터 한나라 고조가 나왔고 이번엔 무제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겠죠. 자, 무제가 대외 활동을 합니다. 대외는 뭐냐? 이 대는 상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상대하냐? 외국, 즉 바깥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바깥을 상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팽창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팽창은 우리 뭐 풍선이 팽창한다 라고 하듯이 이렇게 뭔가 부풀어 오른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정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는 북쪽으로 무언가 어딘가를 정벌하고요. 또 남쪽으로는 어딘가의 북부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무언가를 멸망시킨 후에 군을 설치합니다. 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누군가를 파견해서요. 실크로드, 즉 다른 말로 비단길이라는 것을 개통하게 되고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교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위에 세 개는
한무제의 대외 팽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쪽으로 나갔을 때는 대외 교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씩 적어 볼게요. 아래는 교류였고요. 위에는 대외 팽창이었다. 이렇게 구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한나라 무제는 잦은, 많은 대외 원정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지자 무엇을 독점하여 생산 판매하는 이 제도를 실시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끌어들였다는 거죠. 자, 무제가 죽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외척이 누군지 교과서에도 나올 겁니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때 나라 힘이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외척인 누군가 한 사람이 한나라를 잠깐 무너뜨려요. 그리고 신나라를 세웁니다. 나라 이름이 신인데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원 후 8년입니다. 기원 후 8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신나라는 이러저러한 이런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너지고요. 누군가가 다시 한나라를 세우니를 또 한이라 부르는데 뒤에 나왔다 해서 뒤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한이다? 후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